트레이딩으로 완벽하게 망했던 저만의 보조지표는 볼린저 밴드였습니다. 아마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선물 매매를 시작할 때 접하기 쉬운 보조지표지만 저는 공부에서 나온 결과가 마이너스 5억이었고 대출 포함 마이너스 6억이었습니다. 볼린저 밴드의 일반적인 이론은 하단선에 터치할 때 롱 포지션을 진입하여 상단선에 매도를 하고 상단선을 터치할 때 숏 포지션을 진입하여 하단선에 매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한 거였습니다. 이유는 추세 한 번만 나오면 전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허점 때문인데 아직까지 생생하게 기억나고 아찔하지만 제가 어떤 식으로 극복했는지 제대로 풀어드리려 하니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저는 볼린저 밴드 투자로 성공하기 위해서 책도 사서 정독하고 각종 인터넷 리서치에 블로그까지 뒤져봤고 이론적인 건 충분하다 느꼈던 저는 1억 대출금을 받으면서 자신있게 실전 매매에 뛰어들었지만 결과는 또 참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론과 실전 경험은 하늘과 땅 차이였는데요.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실전 경험의 중요성을 깨닫고 당장에 500만원의 시드를 마련하고 수도 없는 백테스트와 볼린저 밴드에서 일어나는 경우의 수를 수기로 기록하고 횡보 구간에서는 어떻게 매매를 해야 하며 추세로 판단되는 구간에서 어떤 돌파 매매를 해야 하고 두 구간에 따른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을지 정말 많은 시행착오 끝에 6달이라는 시간 동안 5억의 손실금을 복구하는 쾌거를 이뤄냈는데요. 23년 5월에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여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과는 2억 5천만원의 수익으로 마무리했고 6월도 2억 5천. 하지만 제가 너무 잘한다는 생각에 심취한 나머지 7월에 2달간 겨우 만든 시드를 다 날리는 3억 5천만원이란 손실을 냈어요. 그만하고 싶었지만 마이너스 3.5억이나 마이너스 6억이나 근로소득으로 돈을 벌어 메꾼다는 건 매한가지고 그냥 실패하면 죽을 생각으로 8월에 다시 기본적인 신법부터 다스리고 기준치를 정하고 기계적인 손절과 익절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3억 1천만원의 수익으로 전달 손실분을 복구한 후 9월은 3억 9천, 10월 7억 천, 즉 6달이란 시간 동안 총 16억에 가까운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그래서 저의 성공적인 수익을 만든 경험을 토대로 볼린저 밴드 매매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볼린저 밴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테니 기본 개념만 간단하게 짚고 가볼게요. 지표 메뉴에서 볼린저 밴드 검색하고 클릭하면 적용이 될 것이고 차트를 보면 3개의 선이 나오는데 맨 위에가 상단선, 중간이 중단선, 맨 밑에가 하단선으로 중단선은 20일 이동평균을 나타내는데요. 설정값은 따로 건드릴 필요가 없고 색상은 제가 보기 편하게 상하단선을 파란색으로 중단선은 노란색으로 바꿔줄게요. 색상은 본인 취향에 맞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를 보면 상하단선의 폭이 좁고 넓음을 반복하며 각 구간들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폭이 좁은 구간은 변동성이 적음으로 횡보라 볼 수 있고 폭이 넓은 구간은 변동성이 크고 추세가 나온 구간임을 확인할 수 있죠.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이건 금방 이해하셨을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 첫 번째로 비트코인 15분 차트에서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선의 폭이 좁은 횡보 형태를 띠는 구간에서 상단선을 터치하면 숏 포지션 진입, 하단선을 터치하면 숏 포지션 매도, 롱 포지션 진입을 반복하며 역추세 매매를 위주로 위아래를 발라먹는 매매로 수익을 냈는데요. 여기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반적인 이론에 대한 매매이죠. 그러다가 상단선을 터치하는 가격을 보고 하단선을 익절 목표가로 두고 숏 포지션을 진입했는데 상단선을 돌파하는 캔들 마감이 나왔을 때 대부분은 이탈이 나왔다는 판단에 급하게 손절을 하겠지만 다시 상단선 내부로 가격이 복귀하면서 가짜 돌파로 판단되면 이유 없는 손실을 보게 되겠죠. 그래서 이유 없는 손실을 보지 않기 위해 진짜 돌파와 가짜 돌파를 구별해야 하고 저는 가짜 돌파의 경우의 수 대표적인 몇 가지를 보여드릴 건데요. 첫 번째를 보면 상단선을 돌파하는 몸통 캔들이 나왔지만 상단선 내부로 들어오는 음봉 캔들의 마감이 이루어지면서 그대로 하단선으로 하락이 나온 모습입니다. 두 번째에서도 똑같이 돌파 매매가 나왔지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모멘텀 캔들이 나오지 못하면서 다시 하단선을 터치하고 동일한 형태의 양봉 형태가 나오면서 하단선을 터치한 후에 다음 캔들에서 확실하게 내부에 마감하면서 가짜 돌파로 판단되는 모습이고 다른 부분도 동일합니다.
나갑니다. 장대 한봉 돌파가 나왔지만 큰 양봉 모멘텀 캔들이 다음 캔들로 나오지 못하고 음봉 캔들로 상단선을 터치하면서 내부 마감. 이런 경우는 가짜 돌파의 신뢰도가 매우 높음을 나타내는 건데요. 간단하게 핵심만 짚어드리면 볼린저 밴드의 상하단선을 몸통 돌파하여 마감하는 캔들이 나왔을 때 다음 캔들에서 내부로 마감한다면 가짜 돌파 신뢰도가 높고, 또 하나는 다음 캔들이 내부로 마감하지 않더라도 상단선을 터치하며 마감하는 캔들이 나온다면 다음 캔들에서의 결과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음 캔들에서 다시 내부로 마감한다면 가짜 돌파의 신뢰도가 높고, 다음 캔들에서 다시 모멘텀 캔들로 돌파 캔들이 나온다면 진짜 돌파로 판단하여 빠른 손절 판단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워낙 쉽고 접하기 쉬운 볼린저 밴드지만 제가 직접 겪고 경험을 한 것을 기록하며 볼린저 밴드를 매매를 할 때 저는 이 파일을 옆에다 켜놓고 지금도 매매를 하고 결과를 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모두가 욕하고 안 좋은 지표다라는 말을 하지만 내가 직접 방법을 알고 수익이 꾸준히 나온다? 이것은 내면에서 오는 확신과 자신감으로 자신만의 강력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횡보 구간에서 위아래 역추세 매매를 진행하면서 수익을 충분하게 낼 수 있지만 상하단선을 돌파하는 추세가 나왔을 때 기계적인 손절을 진행하여 확실하게 리스크 관리를 해준다면, 저는 이 일반적인 매매법으로도 리스크 관리만 받쳐진다면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라 확신하고 있는 거죠. 다음 두 번째로는 볼린저 밴드 돌파 매매입니다. 저는 이더리움 15분 차트에서 돌파 매매를 진행했는데요. 볼린저 밴드의 폭이 좁은 횡보가 이뤄지다가 하단선을 몸통으로 이탈하는 음봉 캔들이 나왔죠. 여기서 두 가지를 확인하고 포지션 진입을 할 수 있는데, 진짜 이탈이 나온 건지 가짜 이탈이 나온 건지 확인해야겠죠. 따라서 지금 나온 캔들로는 단순한 판단이 어렵기 때문에 저는 다음 캔들까지 확인을 했고, 다음 캔들은 양봉이 떴지만 윗꼬리를 달면서 몸통은 하단선을 넘지 못한 채 캔들이 마감이 되었고, 또 다음 캔들을 확인해 보니 다시 하단선을 돌파하는 음봉 캔들이 나와주면서 이때 하락 추세의 시작으로 판단하여 손절가는 첫 번째 돌파가 나왔던 캔들의 고가에 걸고 숏포지션을 진입하면 되는 것입니다. 가격은 하락이 나왔고 저는 여기서 하락분에 대한 수익을 냈는데요. 이제 익절 기준을 잡아야겠죠. 익절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락이 진행되다가 하단선 내부로 캔들이 들어오며 마감하는 경우 1차 매도, 나머지는 중단선을 터치하면 전량 익절 진행하면 되는 거죠. 다른 한 가지는 하단선 내부로 들어오며 중단선 터치 시에 1차 매도, 상단선을 터치하면 전량 매도 진행. 저는 이번 매매에서는 1번 방법으로 하단선 내부에 들어왔을 때 1차 매도, 중단선 터치 후 전량 익절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익절 기준을 두 가지로 정하여 알려드린 이유는 매매는 항상 10번이면 10번 모두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방향이 나왔을 때 최저점에서는 절대 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1차 매도를 진행했을 때 중단선을 맞고 추가 하락이 나올지 다시 반등을 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포인트는 익절 기준을 본인이 원하는 기준에 따라 유동적으로 잡는 것이고, 여기서 중요한 핵심은 1차 분할 매도입니다. 제가 항상 중요시하는 매매는 확정 수익을 만드는 것이죠. 설령 가격이 다시 상승이 나와서 본절에 오면 익절도 못한 나는 이미 지는 매매를 한 겁니다. 따라서 가격이 다시 본절을 터치하더라도 이기는 매매를 할 수 있는 방법은 분할 매도, 선택이 아닌 필수여야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매매법의 공통점은 진입 타점을 볼린저 밴드의 좁은 구간, 횡보 구간에서 진입점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추세가 나오고 넓어진 상태에서 여기서 추격 매수를 할 건가요? 아니면 상승이 나오는 구간에서 역추세로 잡아서 아무 근거 없이 숏 포지션 진입할 건가요? 어떤 종목이든 우리는 추세가 나오기 전 최저점, 최고점에서 잡아야 의미가 있고 명확한 타점으로 큰 수익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볼린저 밴드의 두 가지 전략을 실제 매매를 기반으로 보여드렸는데, 까놓고 말해서 진짜 승률도 잘 나오고 수익도 낼 수 있는 방법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이걸 결과로도 보여드린 거고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매매법을 알려준다 한들 중요한 건 투자하는 사람의 마음가짐과 의지입니다. 꼭 하루에 10분이라도 매일 제 영상을 복귀하시고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돌파 매매와 역추세와 같은 방법들을 지금 당장 실전 매매에 도입한다면 손익비가 괜찮은 결과값을 도출할 수 있지만, 모든 것이 완벽에 가까운 수준으로 도달을 하려면 영상 내에서 지속 언급했던 모멘텀 캔들을 포함한 특정 캔들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영상은 수많은 캔들 중 필수 캔들에 대한 내용으로 찾아뵐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스코어였습니다.